네,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중국 사건은 사천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이제 사범대학의 그 한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016년 3월 27일 밤 11시 50분에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먼저 이걸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피해자, 다시 말하면 이제 살해를 당한 당사자의 그 사촌형인지 친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친형 같은데, 그 형이 인터넷에 아니면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날 새벽에 청주시 공안국에서 고의로 살해를 저지른 그 혐의를 받은 텅페이가 이제 그 살인자고요. 를 체포한 후에 조사하면서 악성 살인 사건으로 정해 그 현장에 나가 그 텅페이에 의해 그 사건 현장을 재현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했는데, 별로 이렇게 자기의 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되게 냉정한 모습으로 태연하게 그런, 자기가 한 행위를 재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걸 본 형이 너무 분노에 찬 나머지 이제 자기 SNS에다가 그걸 이제 글을 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시위도 벌이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 SNS에다가 올린 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7일 내 동생은 숙소 침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흉악한 놈이 싸움을 걸게 되어 그것으로 인해 싸움이 벌어지다가 다른 룸메이트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냥 급하게 화해를 했다고 해요. 그 이틀날 이 흉악한 놈이 하루 종일 안 보이다가 식칼을 사가지고 와서는 28일 숙소 침실로 돌아왔는데, 대략 숙소 안은 다 불이 꺼진 후라 내 동생은 이제 컴퓨터 게임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청페이가 그 동생을 자습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자습실 안에서 둘이 좀 이렇게 말 싸움을 좀 하다가 그 텅페이가 그 피해자가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난도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상해치사라고도 하고 아마 고의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또 좀 부족했는지 이 흉악한 범인이 그 피해자
이 목을 절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그 형은 그 새벽에 연락을 받아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사람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는 이 두 친구들이,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같은 고향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그리고 뭐 그 피해자였던 그 학생은 그렇게 뭐 원하는 살만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분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도 사이가 좋았고, 선후배들과도 사이가 좋고, 뭐 이런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사교성이 있는 친구였다고 해요. 근데 반면 그 아니 피해자가 아니라 그 가해자였던 그 친구는 반대였어요. 상반대도 좀 과묵하고 자기 혼자 사색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범죄 소설을 즐겨보고, 뭐 이런 조금 이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성격상의 둘의 이제 극단적인 반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 말들은 안 했고 그랬지만 서로 이게 갈등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뭐 한편은,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니었겠지만 한 명은 대단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싸움이 커지고, 이제 거기서 그 분노가 이제 극에 달아 버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그 중국 유튜브 분의 그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뭐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조사한 내용이라 아마 좀 그냥 전해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제목이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농담을 하자가 내향적 룸메이트를 진노하게 하여 빚어낸 비극이다고 이제 그 유튜버가 이제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새벽 1시 죄송합니다. 청두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 후아이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아요. 근데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본인이 이 사천사범대학 직원인데 좀 급하게 와달라. 당신 동생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시신을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막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얼른 가서 확인해야 하니까 급하게 이제 달려간 거죠. 그 사천 사범대학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벌써 이제 경찰관들 와서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란 경계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놓여져 있고, 쳐져 있고, 두 명의 이제 경찰관이 와서 이제 이 후보장을 데리고 이제 사진 현장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딱 그 사진 현장에 들어가니까 온 바닥이 피투성이고, 그리고 가운데에 한 탁자 위에 포대 하나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이죠. 그걸 이렇게 열고 그 안에 동생의 시신을 이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후회장이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뛰쳐나가서 화장실로 가서 막 구토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막 고통 속에서 이제 며칠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 룸메이트들도 다 마찬가지로 같이 방을 쓰던 한 친구가 그것도 룸메이트 한 친구한테 살해를 당하고 그랬으니 그 기숙사에 남아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또 그들도 나가서 이제 PC방에서 이제 밤을 지내든가 아니면 그 여관 같은데 방 하나 구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관이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시신의 몸에 50여 차례 칼이 찔려 자상을 입었으며, 자상은 이제 찔린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으로는 머리가 절단이 됨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룸메이트였고 같은 고향 친구였던 텅페이였다는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해자는 후아이짱의 동생 후아이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21살이었고요. 그리고 127호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룸메이트들이 그들 말고 6명, 그러니까 총 6명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만 그 허난 출신이고 나머지 5명이 다 이제 간수성 사람들이고요. 감숙성이라고 하죠. 예, 감숙 출신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고향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창이었고 알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근데 알면서 그냥 참고 있다가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고 한 명은 그냥 이렇게 아이 뭐 별일 아니야 이러고 지나쳐 버리는 성격이지만 한 명은 꽁한 성격이니까 그걸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새끼 언젠간 죽여버리겠다 막 이 새끼 때문에 내가 막 미쳐버리겠다 막 화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발이 돼버려서 그 친구를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부터 여러 번 그런 게 그 사건의 그 발단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결과가 된 게 아니고 사건의 그 발단이 이제 몇 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되게 간단한 건데 뭐 한 친구가 아니고 후아이진이 조금 그 뭐죠 좀 음 이렇게 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면서 낙관적이고 뭐 좀 덜렁거리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수다스럽고.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어느 날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다가 조금 쏟았나 봐요. 근데 그걸 닦아야 하는데 닦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그 후아이칭의 그 아까 고향 친구였던 고향 동네 친구였다고 했던 그 텅페이가 자기 침대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다가 이제 그 바닥에 물이 떨어진 곳에서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후아이칭이 막 그거 갖고 크게 웃어댄 거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물을 이렇게 쏟은 범인도 아는데 그래서 막 그거 갖고 이제 둘이 또 싸움이 난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룸메이트들이 와서 이제 말리고 해서 또 그날도 무마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어느 날은 그 어떤 한 친구가 노트북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뭐 게임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후아이칭이 흥에 겨워서 이제 또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춘 거죠. 착자 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탁탁탁 거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책을 읽고 있던 텅페이는 조금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이렇게 집중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저 같아도 되게 조금 화가 나서 좀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텅페이가 후아이칭한테 야 무슨 노래를 그따위 하냐 너 노래도 못하는데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핀잔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후아이칭이 이제 거기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그냥 또 한번 이것도 지지 않으려고 이제 또 한마디 한 거죠. 야 내 노래가 뭐가 어때서 그냐 뭐 잘만 부르는구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게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그러다가 또 룸메이트들이 또 말리죠. 근데 이런 일이 좀 빈번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오랜 친구나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조금 뭐라고 그러죠? 아이 화가 났으니까 좀 풀어주면 끝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후아이칭이고요. 꽁한 성격에다가 계속 그 증오를 품고 있었던 탕페이.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누가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봐도 이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조금 좀 극단적인 기도 하지만 아무튼 다시 그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냥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 후아이칭은 이제 계속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탕페이는 줄곧 또 여자친구가 없었던 성격인 거죠. 그래서 또 후아이칭이 탕페이한테 또 그걸로 이제 핀잔을 줍니다. 야, 좀 나가서 좀 움직여. 너 그러고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야, 누가 널 그러는데 좋아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핀잔을 준 건데, 좀 꽁한 성격의 그런 친구한테는 그게 이제 상처가 된 거죠. 그리고 증오가 된 거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후아이층은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있다가 또 서로 또 그렇게 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이 또 몸싸움을 번졌다가 룸메이트들이 또 와서 말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결국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제 화해가 되고, 그 텅페이가 이제 후아이칭한테 우리 좀 진정이 되면 저쪽 자습실로 좀 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둘이 또 그 좀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진정이 된 후에 자습실로 이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독대를 하죠. 원래 탕페이가 그 후아이칭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우울증에 좀 심하게 걸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날 좀 자극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당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아이칭도 알았다,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이러고 이제 끝낸 거죠, 다들. 그리고 이제 후아이칭이 이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탕페이하고 이제 둘 사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들 싸우고 자극을 주지 말고 좀 잘 지내라 이러면서 또 그 친구 후아이칭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후아이칭은 또 거기서 웃으면서, 야, 남자들은 서로 싸우면서 정이 쌓이는 거야,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또 무마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조금 괜찮게 지내다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원래 이 텅페이라는 친구가 좀 괴팍하고
좀 자기밖에 모르고 뭐 과묵한 성격, 그리고 꽁한 성격, 뭐 조금 낙관적이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난 성격이었죠. 그래서 본인 개인 용품 같은 경우에 다른 친구들이 같이 사용하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다 자기가 혼자 쓰는 용품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쓰레기통 안에 그 후아이칭이 입고 있었던 찢어진 셔츠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 친구는 용납을 못하고 화가 크게 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둘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또 룸메이트들이 또 와서 또 말려요.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막 이러면서 되게 그날은 조금 가격하게 말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텅페이가 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뛰쳐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여자 동창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텅페이가 그날 되게 우울해하면서 조금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죽고 싶어. 살기 싫다. 막 이러면서 계속 비관적인 말만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위로를 해준다던가 뭐 진지하게 뭐 상담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아니 농담 삼아 이렇게 좀 이렇게 던지잖아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친구한테는 상처도 남은 거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여자 동생이 성파이한테 그랬다고 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꽁한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죽겠다고 지랄이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텅페이한테는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제 초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날 저녁 6시쯤에, 그러니까 그 사건 당일날이에요. 3월 26일 저녁 6시에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이 아니라 무슨 가게 같은 마트에 가서 한 맥주 캔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하고 식칼도 같이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 주량도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취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 정신으로 그런 일을 아, 벌, 전, 그 뭐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그 식칼을 들고 그 자습실로 가서 이제 그걸 숨겨놓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숙소 안에 있던 후아이칭을 또 불러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또 자습실로 돌아가서 서로 또 이제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 이제 말을 조금 했겠죠. 대화를 좀 나눴다가 또 언성이 높아져서 또 말싸움을 했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겠죠. 그 사이에 숨겨놨던 시카를 꺼내서 살해를 한 거죠. 50여 차례의 난도질을 하고 그리고 목을 절단을 한 겁니다. 근데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게 어떻게 알겠느냐? 이 자습실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탕페이가. 그래서 그 밖에 있던 학생들이 말리려고 이렇게 그 자습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한 학생이 급하게 사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관은 그 자습실 열쇠를 갖고 와서 문을 열고 그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지? 다 놀란 거예요. 무슨 광경이냐? 다들 느낌이 오시죠? 살해당한 후아이칭, 피투성이 된 후아이칭,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보고 있는 탕페이, 치카를 들고 피투성이 되어 있는 탕페이. 그 광경이 조금 연상이 되시지 않나요? 그러니 다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멍해진 거예요. 한동안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사관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10여 분 만에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그 텅페이는 체포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나 사관들을 다 내보내고 그 현장에 있는 피해자 살해당한 후아이칭을 조사를 하고 또 그 현장 그 주위도 수색을 하게 되죠. 한 3일 동안 그걸 이제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 현장. 그래서 그 자습실을 봉쇄하고, 근데 아마 한동안은 그 자습실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고, 이제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탕페이 변호사가 물어봤대요. 왜 친구를 죽였냐고 했더니 이 탕페이가 하는 말이 표정도 되게 싸늘할 정도로 태연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 그날은 내가 뭔 정신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왜 그 새끼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냥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가 나를 계속 우습게 알고 있었다.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재밌게 잘 지내는데 이 새끼가 자꾸 나한테 그런 거 갖고 비아냥거리고 뭐 여자친구 없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가만히 못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날 괴롭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마라, 아니면 자극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를 건드렸다, 자극을 했다. 그래서 내가 저 새끼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아마 그 친구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근데 왜 자꾸 내 아들을 자극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극하게, 극렬하게 진노한 나머지 그 아이를 죽이게 되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이가 전에도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추신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몸이 떨어지고 이제 그 고통이 이제 두려워서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2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 손목에다가 긁었다고, 그 칼로 이제 긁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일찍이 발견하게 돼서 이제 병원으로 급하게 호송이 되고 이제 목숨이 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사건이 두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 다 실패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호전이 돼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조금 힘들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 생활을 처음 하는 거고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그 친구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 고향 동네 친구가 또 자기의 그 성향을 잘 알면서 그랬는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뭐 잘 몰라서 그랬겠죠. 알았으면은 그렇게 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꾸 이제 자기한테 자꾸 비아냥거리고 뭐 핀잔 주고 막 이렇게 조금 자극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결과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후하이층은 그렇게 이제 목이 절단이 돼서 살해가 되고 이제 재판을 2번 정도인가 한 여러 번 받았겠죠. 근데 다 그냥 사형을 선고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재판이 2017년 9월 6일인데요. 최종 판결로는 2년 있다가 사형을 집행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형을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집행이 됐다고 하면 2019년에, 그러니까 벌써 세상을 떠났겠죠. 근데 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면, 그러니까 뭐 사형 선고가 없어졌다고
있다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사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사형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무슨 문제로 무슨 일로 사형이 안 됐다면 아직도 진역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드린 사건은 사천 사범대학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